안녕하십니까, 미국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초보자가, 영어도 못하는 미국 초보자가 미국에서 이렇게 적응을 할 때 가장 친절한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 그것이 뉴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미국에 정통한 한국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미국의 어떤 경험 같고 일반화와 보편화를 하는 것처럼 무식한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딱 그 수준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걸러 들으시거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한국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나 이렇게 능통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의적으로 원치 않았던 이런 뭐랄까요? 미국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저보다 이제 좀 층 위가 다르긴 합니다. 리스닝이 거의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와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AI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만 한 3, 4개 켜놓고 교차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한 거,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반추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반추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랬을 때 우리가 느낀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편견이나 차별이나 무시를 그나마 안 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도시다 이런 말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가 사용되는 곳이 뉴욕 시티라고 합니다. 13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 중에 이제 한국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차도 없을 때 정말 너무 이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이게 응급실을 가야 할 일인가? 아니면은 그냥 타이레놀, 아이용 타이레놀 먹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 저희가 되도록 버텨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했겠죠. 그런데 아이 증상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을 때 의학적으로 이건 응급실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들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의 판단이 맞았었던 부분입니다. 안 갔으면 좀 큰일 났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일단은 갔죠. 자식이 아프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의사가 초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때와 또 입원을 해야 됐었어요. 1박 2일 입원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아이패드에 뭐랄까 바퀴를 달아요. 아이패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바퀴를 달아서 실시간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실이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간호사도 시간 되면 교대를 하고 의사도 아침에 보는 의사가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통역을 썼다. 그때그때 이제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통역사 연결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급할 때는 제가 문자로 보여주고 문자로 소통을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게 일상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그걸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커요. 다른 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일단 아시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할 것처럼 생겼는데 영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 90% 이상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영어를 쓸 것도 같은데 버벅거려요. 그러면 무시를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아예 대화를 단절해 버리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인종차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언어가 능통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제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이해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 살 때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나 저희와 언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근데 제가 뭐 카페나 뭐 장사를 할 때 바쁜데 내 할 일이 바쁜데 뭐 한국어 더듬더듬 하고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날 수도 있죠. 제가 인격이 못나서 짜증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바쁘니까 그걸 무시하거나 네네 하고 이렇게 가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뉴욕은 꼭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도 그랬고 저희가 여기서 해내야 되는 어떤 전화 통화나 아니면 어떤 소통 가운데 더듬더듬 영어로 소통할 때도 많이 있지만 통역 서비스가 그나마 잘 구축돼 있고 관공서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것들이
약간 일반화된 느낌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미국인들도 통역을 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짜증이 나지만 티가 안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일상이라는 이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덜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뉴욕이 갖고 있는 언어의 관용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하다. 처음에 와서 너무 버벅거리고 상처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수준인데, 그게 완충지대 역할을 좀 잘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쭉 찍어 나가겠지만, 도시 환경이 되게 낙후되고 되게 처음에 적응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주거비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좋은 점을 생각해 볼 때 언어적 관용성에 따라 또 제도적으로 그 통역을 해주는 그런 어떤 문화와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막 쓰고 싶을 텐데,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막 쓰고 싶으실 텐데, 제가 본 채널이 있고 본 어떤 연구소 활동과 어떤 신학 공부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채널의 댓글까지 제가 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여력이 없고 물리적인 시간의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하나 찍어 나갈 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좀 현장감을 위해서 야외에서 찍어볼까 했는데 일단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모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실내에서 찍게 됐는데, 되도록 나갈 수 있으면은 나가서 촬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